이어서 21대 대선 승리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현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여러 가지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한 그리고 보수 인사 영입을 통한 외연 확대를 중앙당 차원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대구시당 역시 보수 그리고 외부 전문가 영입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목표 그리고 바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영을 넘어서 우리가 그 실용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에서도 더 이상의 특정 정당이 이렇게 독식을 하는 것은 대구 발전에도 굉장히 좋지를 않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고요. 우리 대구시당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저를 영입을 했고요. 정향래 전 육군 군수사령관님이 영입이 됐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공고을 전 국회의원님이 영입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이제 하게 됐고, 정향래 전 사령관님이시죠. 이분이 사령관님이신데 이분이 대구시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요. 활동을 직접 해주셨고 또 이분이 그 군 장성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는 후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지지 선언을 하게끔 해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런 이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인식들을 좀 불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진영을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 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이런 진영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국가의 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런 뜻을 함께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얘기해 보면 대구 경북에서는 만년 야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고요. 이 얘기는 뭐 이번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표심을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평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지만 지난 대선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교하면은 그래도 변화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는 1.6%에서 1.7%가 이제 향상이 되었죠. 1.6이라든지 1.7%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사전투표에서 사실 대구가 꼴찌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꼴찌였는데 본투표에서는 또 대구 경북이 1, 2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수가 집결했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이렇게 집결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득표를 가져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충분한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도 보면은 70% 이상이었거든요. 대구는 75%, 경북도 70% 이상이었는데 그 70%대를 막아준 거죠.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 경북이 67%에서 66%에서 67%를 했거든요. 이 70%대를 막았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 결과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희망을 봤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출범했는 이 정부가 좋은 정책과 정치를 가지고
괄목할 만한 이렇게 성과를 보여준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역이 그러지 않아도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항 네. 이전부터 해서 많은데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홀대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장도 국힘 소속이거나 지금 부재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중앙정부와 교섭할 힘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그래도 기대할 때는 대구시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대구시당이 네. 우리 입장은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주위에서 이런 염려를 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그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대구시장이 현재 공석이기는 하지만요. 행정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는 이익이 아니고 통합이다. 정치는 이익이 아니고 통합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충직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당의 색깔보다는 뭐라 그럴까 지역 주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정치적인 철학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당이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지역 현안을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 잘 듣는 게 시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 시민의 목소리와 현안들을 잘 파악을 해서 중앙당이라든지 정부에 이게 전달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의 필요성을 저희 당에서 시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 두드리죠. 뭐 안 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분명히 이게 색깔도 보지 않겠다. 자도 우도 보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거에서 뭐 조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대구를 뭐 이렇게 홀대하거나 예산을 뭐 이렇게 정책에서 이렇게 소외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떤 게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에 혹은 중요한 것이니까 이 정부가 꼭 이것은 중요하게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시민의 그 민생이 이렇게 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가 공실이 많아지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지 않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대구의 기반 산업이 잘 많이 이렇게 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떠나게 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이런 산업의 기반을 재편성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뭐 AI의 뭐 대구의 수도화라든지 뭐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진행을 해야겠지만 이런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우선이 돼야 된다. 일단 민생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단기적 전략도 있고 중장기적 전략도 있듯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민생을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가 발전하고 기반 산업이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대구 경제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대구의 총생산량이 이렇게 전국의 꼴찌가 아니라 이제는 저 탑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91년 지방선거 부활한 이래 네. 민주당 간판 달고 대구에서 지자체 단체장 나온 경우가 전무합니다. 경북은 그래도 단체장이 3명은 있었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도 그래도 외연을 좀 확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요. 이 70%대를 지켰다는 것과 그래도 뭐 미약하지만 몇 프로를 더 받아왔다는 것, 이거가 저희들이 이게 이제는 이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장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의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그 지지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이어나가느냐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우리 어떻게 이 정치 구도를 진짜 독점적인 한 당 정당만 밀고 있는 이 독점적인 정치 구조에서 이걸 헤쳐나가서 경쟁으로서 대구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보수 진영의 내부 분화가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에 실망한 분들이 굉장히 국힘 내부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실망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여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달성해냄으로써 이런 분들을 민주당으로 이렇게 오시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이라는 아주 큰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TK 출신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또 대구 경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리고 성과를 보여준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시도민께 대구 경북 시도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정책과 정말 민생을 살리는 그런 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를 경쟁을 해야지만 발전이 합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이 일을 잘하면 이 정당을 밀어주고 이 정당이 일을 잘하면 이 정당을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단체장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한 정당이 독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경제 지표가 생산성이 가장 낮아야 되고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이제는 대구도 다른 지역의 정치 구도를 보시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들여다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서 경쟁을 해서 대구 경제를 살리고 대구 시민의 삶을 부유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예. 여당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가지시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 경북이 어떤 지역보다도 현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